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이분이 정말 꺼리낌 없는 광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번 달 행보가 13건. 우리 김건희 여사. 예. 네. 그런데 이분이 선거 기간엔 어떻게 얘기했냐? 그거부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선거 기간에 아내로서의 내조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거 다 기억하시죠? 그럼요. 예,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하는 네. 워딩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 그렇게 다닐 수 있어요. 다닐 수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공범임을 이미 의심되는 분들의 재판에서 의미 있는 진술들이 나왔죠. 증거와 네, 뭐 진술들이.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그 네, 얘기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어제 그래서 MBC 스트레이트에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판 혹은 이 수사 상황하고 이 관저 이전과 관련된 비용 혹은 그 관련된 자들 어떻게 이렇게 낙찰받게 했는지 뭐 이런 건에 관련해서 방송한다고 계속 공지가 네, 나갔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결방이 됐어요. 왜 그러는 건지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건지 요즘에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고 또 그 김건희 여사가 뭐 활동을 많이 하는 것하고 연결되는 건지 이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옛날 같으면 그냥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랬나 보다 하겠지만 요즘은 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 탄압이 너무 YTN 심하니까. 사태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이건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데 다음 주에 방영을 하면 그건 이제 취재할 게 좀 더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음 주에도 글쎄요. 하지 않으면 그건 뭐 뭔가 근데 이제 사단이 지난 일어났다고 주 봐야겠죠? 중에 뉴스타파에서 그동안도 뉴스타파가 끊임없이 예, 트레이스를 했지만은 뉴스타파가 정말 한 10분, 12분 분량으로 방영을 한 게 굉장히 임팩트가 컸어요. 네, 맞아요. 이게 뭐냐면 이번에는 김건희 하나가 아니라 김건희와 최은순에게 동시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도이치모터스가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는 자료를 계속해서 피드를 해줬다. 이게 딱 드러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다 이른바 녹취록에 다 남아 있다. 네, 이미 다 남아 있는 거죠. 이미 다 남아 있는 거를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는 다 갖고 있다가 검찰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수사 과정에서는 가지고 있으면서 드러내질 않은 거죠. 수사를 안 한 거죠. 말하자면 이번에 나온 기소장에다 안 넣은 아니에요. 거니까. 다 옛날에 나왔던 것들이고 그 이번 재판에서 그러니까 지난번하고 다른 거는 근데 왜 기소를 안 했어? 아니 다 기소는 다 돼 있고 이 재판이 오래됐어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아니, 조작 관련된 지금 재판이 김건희- 오래됐어요. 김건희를 왜- 김건희와 최은순을 왜 기소를 안 했냐고. 아, 그러니까 덮었다 그러지. 그러니까 덮은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 한도 끝도 없는 맨날 똑같은 네. 얘기고 네. 이번 재판에서 특징은 공판 검사가 여러 명이 들어가는데 네. 공판 검사 여러 명이 김건희하고 최은순이가 이 사건에서 되게 주범인 것처럼 네. 적극적으로 모든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소리내요. 소리내요. 김건희란 계속해서 이름을 얘기하잖아.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질문해내고 네. 이런 것들이 되게 다른 그동안의 기존 재판하고 달랐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글쎄 게다가 말이죠. 이게 되게 최은순 중요한 관련- 부분이에요. 예, 이번에 네. 최은순 관련 그 김건희 관련해서는 나온 게 이미 많이 나와. 네, 많이 나왔는데. 나왔던 거예요. 최은순 관련한 뉴스타파 보도는 네. 충격적이죠. 아, 저 예를 들면 충격적이었어요. 주가 조작한다는 얘기까지 듣고서 권오수가 어허. 최은순에게 순한테 알려주고. 해줬다. 어허. 그 얘기니까 어허. 충격적인 원래 그 얘기죠. 전에도 최은순 씨 계좌에서 그게 작년 초쯤에 그러니까 KBS 대선 보도입니다. 엄청나게 네.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그 당시에. 근데 이게 다 무시가 되고 다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최은순 씨에 대해서도 뭐 전혀 뭐가 없었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별로 특별하게 불러가지고 소환하고 이런 게 없고 보도도 사실은 한번 이렇게 떴다가 그다음에 싹 사그라지고 이제 이런 모습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동안에. 그러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왜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안 잡냐 왜 수사 안 하냐라고 말해도 묵묵부답을 했었었고요.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라든가 한동훈 장관에게 물어봤을 때에도 한동훈 장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걸로 알고 있다. 나는 개별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넘어가 버렸고. 아니 그러면서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해서 사사건건 예, 그러니까 이제 안 이래라 저래라 맞는다는 합니까? 거죠. 근데
모순적인 말들을 되게 많이 해요. 한 장관이 한 장관이 일관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나왔었었는데 이제 요번에 나온 거는 주가 조작이라는 말까지 넣어서 했다는 거가 사실은 이제 그동안하고 다른 달라요. 부분이고 우리에게 충격을 많이 준다는 거죠. 네. 아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질문이 김건희 여사가 왜 최근에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네. 저기를 하느냐. 자신감이겠지. 그게 저는 자신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예비 주사를 놓고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이치모터스에 예방 주사. 대한 게 2월 아마 중순께 1심 결과가 나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은 이게 굉장히 가팔라질 거예요. 저기도 만약 여기서 뭐 무죄가 나오지는 않겠지 뭐 설마. 그러니까 여기서도 공범에 대한 게 나오고 그러면 다시 또 여러 가지가 뜨거워지고 그럴 거니까 그런 와중에 이런 도이치모터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서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에 대한 불안감.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상쇄시켜 놓으려고 하는 그 전에 그것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열심히 더 뛰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과거도 이렇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면 자취를 감추는 경향이 있고요. 네. 지지율이 30%에서 조금 후반대로 가면 움직였다. 조금 가능성 있어 보일 것 같으면 열심히 더 움직입니다. 예, 그리고 네. 지금 이제 41%니까 40% 나왔으니까 지금은 자신감을 가지고 가지만 저는 더 본질적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성격이 아닌가 합니다. 맞아요. 그건 뭐 맞아요. 확실해. 몸에 좀이 좀 쓰실 가능성이 높죠.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것도 그렇고 하루에 저 사진이 안 찍히면은 입에 가시가 돋는다. 저는 내 재판 사진이 내가 잘 나온 돋보이는 사진이 신문에 뉴스에 나오지 않으면 가시가 돋는다. 이런 성격이 재판 있고요. 분위기도 많이 저는 바뀌고 있다고 생각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판 관련해 가지고 검사나 판사님이나 이 내부 흐름이나 재판의 흐름이 저는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구형량이 셌죠. 네. 그리고 솔직히 내가 검사라고 하면 아무리 내가 이 재판을 통해 가지고 하면서 대통령의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이라 혹은 장관의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그 피의자들은 다 혼내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그와 똑같이 행동한 그 사람 이름이 계속 언급되는 그 녹취록을 가지고 신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거를 무시하고 오로지 이 사람은 면죄부 주고 나머지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얘긴즉슨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공반 검사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특검을 하면 특검에서는 이런 자료들이 다 드러날 것이므로 그때 잘못하면은 직무유기나 그런 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른바 알리바이를 남겨두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 아니 그런데 저는 거기서 그건 본 거는 특검 해주면 자기네들 너무 좋지 않겠어. 자기네들한테 오히려 이거를 책임을 떠넘기는 게 되니까. 책임을 자기네들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특검을 밀어붙여야 될 예, 때가 그래서 왜냐면- 민주당은 네. 김건희 특검을 사실 약간 찌질하게 이렇게 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정적인 시기에 확 던져서 관철해 버려야 되는 그런 거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이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김건희 특검 관철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들도 아마 굉장히 많이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검찰의 민폐를 끼쳤다는 거거든요. 저는 항상 그게 뭐냐면 검찰의 신뢰에 굉장히 금이 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동안 덮어주고 자기네들 편 덮어주고 상대편을 정적으로 공격하는데 온갖 수단을 다 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신뢰를 깬 게 저는 굉장히 이게 국민들한테 이제 이렇게 다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한계치 다르겠죠. 한계치에 다 그게 저는 한쪽에서는 김건희, 한쪽에서는 이재명이라고 봅니다. 이재명은 김건희는 덮어주고 이재명은 온갖 조작으로 해가지고 이걸 비트로 틀고 저는 이 두 건이 사실은 다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이재명 특검으로 간다라는 거는 쉽지가 않을 테니까 김건희 특검이 아니면 도저히 김건희는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쯤 되면 김건희 특검은 네. 170석의 위험으로 네. 반드시 관철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